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네.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 당한 지 어느덧 2개월이 넘어가네요.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정리해보죠. 2022년 1월 3일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충격적인 공시를 하는데요. 공시의 내용은 1880억 원의 횡령이 발생했으며 뭐라고요? 이는 역대 상장 기업 중 최고액의 횡령이라고 하네요. 서울 강남 은마 아파트가 30채, 50채, 아니 80채네. 최근 은마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22억 8천만 원이니 총 82채입니다. 80채나 82채나 거기잖아요. 다음. 아무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이어서 결정되기까지 최대 15일 동안 거래 정지가 된 거죠. 공시가 1월 3일에 올라왔으니 지금은 풀려야 하잖아요. 앞에서의 결정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묻는 거예요. 실질 검사 대상이 되면 거래 정지도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 검사 대상이 돼서 연장이 됐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식은 거래 정지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이어서 설명하면 1월 5일 범행 용의자인 재무팀장 이모 씨가 파주 자택에서 검거됩니다. 검거 이후 1월 10일 정정 공시가 올라오는데 횡령액이 1880억 원이 아닌 2215억이라는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어이가 없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은마 아파트가 97채? 뜨뜻한 7,000원짜리 국밥으로 계산하면 31,642그릇이죠. 이로써 자기 자본 대비 횡령금은 91.81%에서 108.18%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죠. 그야말로 진짜 회사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만들었네요. 자기 자본. 아하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월 24일 앞서 3일에 공시했던 상장 실질 검사 대상 여부의 결정을 15일 연장합니다. 25일 횡령금 중 금괴 855개, 환산하면 약 681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힙니다. 9일에는 매출액 영업이익은 급등하지만 순이익이 급락하는 공시를 올립니다. 10일 앞의 횡령액 정정 공시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죠. 그리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17일 상장 실질 검사 심사 대상이 되며 거래 정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에 15일 정지, 그리고 연장, 또 정지, 정지. 펀드로 움직이면 쏜다. 아까부터 이상한 개그를 하시는데 혹시 물리셨나요? 내 매매 회전율도 정지. 저런. 그래도 28일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3월 30일까지 상장 폐지 혹은 개선 기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0일에 살아나나요? 오늘이 몇 월이죠? 4월 살아겠지만.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93.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7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 5점을 받습니다. 이게 또 15점이 넘으면 상장 실질 검사 대상이 되죠. 16일에 주주총회 공시를 합니다. 내용은 정관병정, 이사, 감사 선임이며 31일 진행합니다. 와, 어질어질하네요. 안 사서 다행입니다. 하셨잖아요. 여기가 어디죠? 아직 상장 폐지가 된 게 아닙니다. 횡령금을 얼마나 찾느냐가 상장 폐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상장 실질 심사의 결과가 횡령금액의 회수에 달렸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횡령 금액의 행방을 찾아보죠. 먼저 1880억 원으로 횡령 공시했던 걸 2215억 원으로 정정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횡령한 돈은 2215억 원이었지만 이 씨는 335억 원을 반환하며 1880억 원의 피해액이 집계된 것입니다. 나머지 1880억 원 중 상당 금액은 금괴로 바뀌었습니다. 1월 6일 부인 명의의 건물에서 금괴 497개를 찾아내고 11일 금괴 254개를 부친의 주 거주지에서 발견, 동생의 집에서는 100kg의 금괴를,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괴 4kg를 더해 855kg의 금괴를 확보합니다. 현금으로 바꾼다면 약 645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 1235억 남았다. 기다려보세요. 이 씨는 신문에서 슈퍼개미로 불리며 출생연도와 이름까지 공개된 상태였는데 경찰에 따르면 투자한 종목이 4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실액은 761억 원. 아이고 내 돈. 그래도 252억 원이 계좌에 남아있어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NC소프트의 3천억 주식 거래의 당사자라고도 합니다. 주식도 못하는 양반이. 이외에도 부동산 근저당, 채무상환 30억, 경금 4억,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의 횡령금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2215억 중 처음 반환한 335억, 금괴 약 650억, 주식 손실 761억과 남은 252억, 기타 금액을 제해 많은 횡령금을 찾았으나 아직 1억 수준의 횡령금의 행방을 찾기 어렵고 이미 손실이 확정된 주식 손실금 역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이후 시가총액 2조 원대의 기업이며 최근 안 좋은 증시에 힘입어 20위 안쪽에 위치해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일이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횡령 금액이 상장사 중 최고액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많이 회수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의 일탈이 아닌 직원의 일탈이란 점은 심사에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대주주의 입장으로서는 불안하네요. 더 확실한 정보는 없나요? 대주주 아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를 보기 위한 선례가 있죠. 지금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의 경우 경영진이 임상 중단 사실을 알고 사전 매도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기업입니다. 2020년 5월 거래 정지되어 현재까지 거래 중지인 기업인데요. 이런 신라젠은 2월 18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짧게 부여된 개선 기간 때문에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선 사항이 적다는 이야기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입장에서는 신라젠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경영진의 잘못도 아니고 횡령 금액의 대부분이 회수됐기 때문이죠. 희망을 가져볼 만하겠군요. 횡령 이후 발생한 여러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에도 2021년 순이익이 약 234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작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433억으로 상사 이래 최고 실적이라고 하네요. 기업의 경쟁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내가 샀는데 말이야. 그렇죠. 직원 관리만 잘했더라도 승승장구했을 텐데 말이에요. 한편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치를 상각 처리했습니다. 기존 평가 가격에 따른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서 대리율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요?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치를 8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른 곳 역시 30%대의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한가 찍었네요. 최규옥 회장은 보유 지분 21.67% 중 12.92%를 담보로 제공하고 1,100억 원을 메리츠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이자율은 6.5%라고 합니다. 분발하란 말이야. 2월 25일 이모 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재무팀 2명이 추가로 입건됩니다. 혼자 힘으론 힘들었겠지.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최종적으로 위험의 결론이 났습니다. 1월 시민단체는 최규옥 회장을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죠. 주주 여러분들 힘내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칙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횡령은 시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횡령 사건은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주식, 증권시장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부디 횡령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마지막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체계가 구성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